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 늦었는데 다음 주에 30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아니 진도를 맞춰야죠. 그래서 교재 284페이지 보면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줄거리는 이러고 됩니다. 건축법 제1장이 건축법 제1장이 총설 파트인데요. 총설에서는 주로 배우는 게 영어 배웁니다. 영어 배우고요. 제2장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 우리가 건축한다. 상식적으로 건축한다 그러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건축학에서 허가받는 절차.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건축법은 준공검사라는 말을 갖다가 사용승인 그립니다.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 과정 봐야 되고요. 제3장이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유지관리가 있고 제4장이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5장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재료 그리고 설비. 제6장이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6장이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국토계획법 시간에 했던 건폐율, 용적률 그런 개념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각종 이제 면적 산정 방법입니다. 면적 산정 방법에 가지고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그런 개념 배울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 높이는 어떻게 제한받는가 높이 제한 배우고 7장이 기타 그런데 기타에서는 주로 해야 될 게 이행, 강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의 시험 문제는 7문제입니다. 7문제 나오는데 주로 1장, 2장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 4문제가 1, 2장이고 유지관리 얘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쯤에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 3, 2, 4장이 대지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얘도 안 나오든가 아니면 한 문제 정도 나오든가. 근데 우리는 안 나오더라도 도로 공부 좀 해야 되고요. 구조, 재료, 설비가 대부분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거 맞추기 힘듭니다. 깊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6장, 7장 2개 해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7문제 나오게 되면 우리는 목표를 4문제만 잡아야 돼요. 더 잡게 되면 좀 어려워져요. 4문제 맞춘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건축법은 사실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크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 왜 그러는가? 다른 법은 위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데 건축법은 내용의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씩 분리 전부 다 각계격포해야지 연결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크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284페이지면 제1번이 건축 법목적인데 건축 법목적은 출제가 안 돼요. 뭡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어찌해야 돼요? X지 X 뭘 고민해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데 X 그러는데 그냥 X가 아니고 공공복리 정진 그 생각하고 X입니다. 항상 모든 법의 최고의 이념은 공공복리 정진이니까 공공복리 정진 그리고 X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건축법 적용 범위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적용 대상물 해가지고 1번 건축물, 2번 대지, 3번 설비는 안 나와요. 4번 공작물 이것은 6월 달쯤에 배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건축물하고 대지를 봐야 되는데 건축물과 대지도 거의 출제가 안 돼요. 혹시나 봐요. 혹시나. 자, 먼저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딸린 시설 그러면 대문이나 담장입니다. 대문 또는 담장. 두 번째 지하나 고가 공점 설정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두 번째고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에서는 별도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럼 건축물이 뭔가 그러면 자 봅시다. 미리 얘기했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건축물이란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인간이 인공적으로 제작했다. 그 모든 걸 보고 우리는 공작물 그럽니다. 공작물.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작물의 이거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를 빼가지고 공작물의 일부입니다. 일부 중에서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건축물이라고 한다. 왜 공작물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별도 분리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러는가 그러면 오늘 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 뭔가? 건축법 적용 대상 달리 표현하면 건축법의 규제 대상이 뭐냐 이런 얘기야. 모든 공작물이 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 중에 일부 중에서 이러이러한 구조가 같으면 건축물이라고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법으로 적용하겠다. 이래서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를 갖췄을 때 우리가 건축물이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자 토지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자 토지에 셋 다 정착되어 있어요. 얘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지붕하고 벽이 있는 것. 이렇게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 그래요. 셋 다 공작물이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셋 다 공작물이지만 이거는 그냥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고 이 두 개는 공작물 중에서 뭐라고요? 건축물. 그래서 두 개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요. 이에 딸린 시설 뭐 생각할까요? 대문이나 담장. 대문이나 담장이 저 혼자 있다. 담장 알죠? 지붕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공작물이 건축물이 안 돼요. 근데 건축물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건축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지하 또는 고가 공점을 설치하는 우리가 지하철 타려면 지하철이 당연히 땅속으로 지하도 들어가겠죠. 지하도 그 자체는 공점이면 거기 지하도 들어가면 지하 상가 많잖아요. 매표소도 있고 뭐 옷가게도 있고 빵집도 있고 지하 상가 그런 게 뭡니까? 점포죠. 그런 부분은 건축법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하도 자체는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런 부분은 건축물을 본다. 그 말은 그런 부분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 그래서 그렇게 건축물 개념은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얘기해주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2번 대지입니다. 대지도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대지란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이제 지적법 그러죠. 지적법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를 불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땅 있죠. 땅.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갖다가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 모든 땅은 토지인데 대지 그러면 땅 중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땅.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를 대지라.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하고자 하는 땅을 보고 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간단하게 건물 짓는 땅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뭡니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대지의 범위입니다. 대지의 범위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할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할까?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하면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그럼 뭐가 나오요?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그런 뭐가 나와요? 건축 면적이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 있길래 곱하기 건폐를 했을 때 건축 면적이요. 이때 대지 면적에서 말하는 이 대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라고 볼 거냐 이런 얘기예요. 대지의 범위가 확정이 돼야만 건축 면적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대지는 원칙은 이겁니다. 이 사각을 갖다가 한 필지라 생각해요. 이게 지금 하나의 필지다. 원칙은 이 한 필지입니다. 원칙은 이 한 필지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 말은 여기에다 이러고 건축하게 되면 이 한 필지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의 대지 면적이 됐다는 얘기요. 이게 원칙이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이러고 건축하게 되면 몇 개 필지 걸쳤나요? 4개 필지. 합병을 안 했습니다. 합병 안 하면 필지는 몇 개입니까? 4개지. 대지는요, 이 4개를 더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대지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즉, 둘 이상 되는 필지죠. 둘 이상 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다 이러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자 이게 한 필지니까 이게 한 필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필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칙은 뭐라고요? 하나의 대지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한 필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유가 하나, 1, 2, 3, 4, 5, 6, 6가지 사유가 있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1, 2, 3, 4, 5, 5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도 얘는 그런 대로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자주는 안 나왔지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6번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함정은 2번하고 6번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디까지 나왔나? 여기까지 나왔어요.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4월 달쯤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별로 중요성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중요한 위주로 먼저 나가고요. 그래서 2번 대지가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그런 뜻이구나. 대지란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물 짓는 땅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갖다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이제 2번 보면 건축법 적용 대상행위인데 건축법 적용 대상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대수행위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적용한다. 첫 번째 건축 그런데 건축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건축이 나오든 대수에 나오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법 합니까? 건축법. 건축이 뭡니까? 이거를 모르고 건축법 공부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뭐 합니까? 다음 주에는 주택법. 주택이 뭐예요? 이거를 모르면 주택법 공부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요. 무조건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주택의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공법에서 안 나오면 학개론 가서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농지법. 농지가 뭐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농지법 공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얘는 7문제 나오고 7문제 나오고 2문제 나오는데 농지에서 한 문제, 농지 개념을 한 문제 내면 나머지 못 낼 거예요. 이거 가뜩이나 분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농지 개념은 그 중에서 15회 때 내고 그 이후로는 아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지 개념을 모르면 농지법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건축이라는 개념하고 주택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공부 좀 해야 돼요. 자, 건축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이 말하고 어렵습니다. 이 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매년 나오지만 매년 쉽습니다. 누구든지 다 맞죠. 틀리라고 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몇 가지요? 5가지죠. 그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나오면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틀렸다. 뭐가 빠졌다? 이전이 빠졌다. 또는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틀렸다. 대수선은 별개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첫 번째 신축입니다.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처음 짓는 게 신축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너무 쉬운 게 아니라 가로 안에 보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런 거는 나와요.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짓는다? 그것은 신축. 증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개축입니다.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 체크합시다. 철거. 그 대지에 체크합시다.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
정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가 무슨 뜻이요? 예,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는 정전 규모하고 같은가 아니면 더 같은가 작든가 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규모니까 같은가 작든가. 그래서 개축 그러면 철거하고 정전 규모 범위 안에서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료 멸실 체크합시다. 멸실되고 그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체크해야 돼요. 정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멸실되고 정전 규모 안에서 같든가 작든가요. 그 다음에 2전입니다. 2전. 자,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줄 거 봐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그리고 또 줄 겁시다.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요건이 두 가지예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겨야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이제 286페이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있죠. 286 박스 밑에 한 장 넘기면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다만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최양, 어객계단, 기타 이하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주요 구조 부분 글자 그대로 해서면 구조상 중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뼈대입니다. 뼈대. 주요 구조부란 건물 뼈대 부분인데 내력벽 그러면 그것은 힘받는 벽에 힘받는 벽, 건물을 짓는 힘받는 벽, 기둥, 건물을 지탱하고 바닥, 우리가 딛고 있는 바닥, 보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다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준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 그럽니다.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그럽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반대로 사익기둥, 기둥이지만 이건 힘 안 받는 기둥이요. 바닥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최하층 바닥은 밑으로 꺼질 일이 없습니다. 주요 구조가 안 됩니다. 보는 주요 구조지만 작은 보 그러면 안 되고 지붕틀이나 주계단은 주요 구조지만 차양이나 어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구조에 뭐가 있는가 기억해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18회 때 나오고 또 23회 때 나오고 시기로 보게 되면 28회 때 나와야 되는데 성질 급하면 지문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주요 구조부는 한 사람 딱 설명할게요. 이 사람 기억해가지고 앞으로 기억하세요. 누가 있냐 그러면 행자라는 분이 있는데 행자. 혹시 행자 본 사람 있습니까? 행자. 카페 들은 분은 봤을 텐데 이분 이름이 김홍천입니다. 김홍천. 이분이 대전 살고 저희 카페 보면 별빛 사기입니다. 별빛 사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페 오게 되면 국기입니다. 국기가 지금 몇 회입니까? 26회니까 이분은 사기면 빼면 21회 때 공부했던 사람이요. 21회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떡 떨어졌어요. 22회 때 열심히 합니다. 1차만 됐습니다. 22회 때 열심히 합니다. 떨어졌어요. 23회 때 또 열심히 해요. 1차가 됐어요. 24회 때 이것을 바뀌었네. 이게 23회고 그죠? 여기서 합격해야 되는데 떳떳이 생겼어요. 23회, 24회, 25회, 25회 때 2차가 됐어요. 몇 년 했어요? 5년 했어요. 5년.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은 5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원래 정확한 닉네임은 여행자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 사업이 여행사입니다.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자기가 직접 가이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로 무대가 주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여행을 가는 게 3월에서 5월 이때쯤 많이 가고 9월에서 11월 그러면 지금 같은 한겨울에는 엄청 공부해요. 엄청 지금 열심히 공부하다가 봄 되면 싹 잊어먹어요.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또 여름 되면 열심히 해요. 가을 되면 싹 잊어먹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봐봐요. 동남아 가서 봤더니 동남아 특히 이제 수상국가들 무리해서 사는 데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관광객 태우고 배 타고 쫙 가게 되면
그 물 위에 이렇게 구간이 있답니다. 구간이 있고 거기 가게 되면 배 타고 가게 되면 조그만 배가 이렇게 조그만 배가 다가온대요. 거기는 사람이 2명 탔대요. 어른 1명 타고 애기 1명 타고. 애기가 보통 4살, 5살, 6살 더 먹으면 안 돼 모양이요. 4, 5, 6 먹은 애가 자 배가 지금 자 배가 이러고 왔다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여기에 지금 애기가 1명 있고 어른이 여기서 넣어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 앞에 서가지고 딱 오게 되면 딱 우리나라 관광객들한테 이런데요. 어른이 가서 돈 달면 주겠으니까 안 주지. 애가 와가지고 4살, 5살, 6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 뭐란대요. $1 그런대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1대 지폐를 많이 받고 주나 봐요 이게. 근데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면 다른 사람 이게 있나 봐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다니는데 이분 마음이 되게 좋거든요. 좀 의립하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안 됐고. 근데 그 나라는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가지고 애들이 윗돌을 그나마 또 안 입고 다닌대요.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안 됐다 해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 업목이죠, 업목이. 옷 모아가지고 좀 갖다 주자. 여행 가면서 해가지고 우리 카페에서 옷모기 했어요. 옷모기에서 좀 갖다 주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동남아가, 이 동남아가 어디 갔죠? 이 동남아가 중국으로 바뀌고. 중국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이제 백두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 갑자기 이제 북한 애를 만나요. 북한 애들. 북한 애들 해가지고 꽃집이죠, 꽃집이. 이런 애들 만난 거고. 얘들은 얘들보다 훨씬 더 못 살더라고요. 더 못 살고 더 못 입고 있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했다. 업모기를 다시 하고 업모기. 업모기를 다시 이제는 우리 북에다 갖다 주자. 북에다. 우리 동포 도와줘가지고 업모기인데 가서 봤더니 위보다도 아래가 더 심각한 거 아래가. 이 사람이. 그래서 업모기 해가지고 좀 갖다 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카페에다가 문제를 많이 올려준 거예요. 서로 우리 문제 공유합시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OX 문제도 많이 나오고 말 만들어서 많이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올리면서 어떤 거예요? 지원을 많이 받는 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나도 이 사람들 위해서 같이 공부하지만 이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하나 도움을 줬으면 쓰겠는데 나도 뭔가 말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했는 게 옷을 모아서 갖다도 줘야 되고 도움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카페에다 뭐라 썼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바지, 포, 내, 주기. 이분이 이러고 말 만들면서 자 우리는 북에 대해 애들 옷 모아도 보는데 위보다도 아래가 중요하니까 아랫돌이 뭡니까? 바지, 아랫돌이죠? 보내, 주기. 해가지고 해봤더니 바가 뭐예요? 바닥이고 지가 뭐예요? 지붕틀이고 포는 그냥 보고 내는 뭐예요? 내려 보이고 주는 주게 다니고 기는 뭡니까?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죠. 바지, 포, 내, 주기.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22회 때 1차 되고 23회 때 시험을 딱 봤는데 이 문제가 18회 때 나오고 23회 때 또 나왔다고. 2차만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합격하겠지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 동강 공부했으니까. 시험이 끝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근다고 물어보기 시험 끝난 다음에 되게 난처해요. 스스로 말해요. 스스로.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저 됐어요? 안 됐어요? 학원에도 이틀 정도 기다리다가 답이 없으면 물어봅니다. 민망하지만 합격성 파악하기 위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쯤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실토 좀 하라고요. 자, 안 돼서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이번에 됐어요. 그러면 좀 명단 파악을 하려고 궁금해 죽겠는데 3일째 되니까 이분이 딱 전화해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교수님 궁금하죠? 궁금하지 뭐하냐고 빨리 말을 해야지. 어찌 됐습니까? 하는 얘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 이분 하는 얘기가 교수님 이번에 나왔죠 이거 시험에 나왔죠? 내가 만드는 거 나왔죠?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이거를 갖다 문제 못 풀었어요. 이분은 기가 막히게 한 문제 차이, 3문제 차이로 우리 학원 한번 물어보세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전국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중개사 시험이 마약일까? 한 번 시험 봤다 그러면 절대 포기 못해요. 실수만 안 하면 대부분 넘어갔어요. 실수만 안 하면. 꼭 실수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부족하다 보니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고 또 해요. 또 하고. 자기 직장 있으니까 또 하고 해가지고 이번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5년 동안 했지만은 그 자기 다고 했으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 하냐 저보고 전해가지고 교수님 지방 어디 갑니까? 왜요? 자기가 가서 한 학원 하나만 줄여. 자기가 학생들 앞에서 좀 할 얘기가 있다고. 나 이 얘기 좀 꼭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5분만 말하게 되면 5분만 기회 주라고. 5분만 얘기하게 되면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합격해야 되고 5분이면 자기가 이 사람들 마음을 다 얻어가지고 충분히 공부하게끔 해줄 자신 있다고. 5분 동안만 자기가 설명하게 그 학원을 갖다 하나만 얘기해 줬더니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지방 가죠, 지방. 그래서 지방 지역 어디 갑니까? 진주도 가고 거제도 가고 마산도 가거든요. 그래서 진주, 거제, 마산 가는데 최고 먼 데가 어디요? 거제입니다, 거제. 그래서 자기가 거제 오겠다. 오늘 카페 가입돼 있는 분들 봐보세요. 그 사람이 23일 날 거제 갑니다 해가지고 써놓은 거. 거제 가가지고 거제 학생들 상대를 해가지고 저 수업 마치고 자 이미 거제 학생 얘기돼 있어요. 그분이 왔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그분 얘기 듣고 좀 뭔가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합시다. 했는데 거제 가서 사겠는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진주하고 마산은 이게 촬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촬영해서 카페에 올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듣게. 근데 거제는 촬영 기능이 없어요. 거제는 해피. 그래서 거제 가면 그 학생 중에 반장 있거든요. 반장한테 이게 스마트폰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갖다가 카페에다 올려놓을 때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한가. 근데 이분 기억하면서 절대 바지 보내주기 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궁금해.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러면 이제 285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이전부터 갑니다.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에는 5가지인데 이전이 되려면 첫 번째 뭡니까?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요?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거. 자 보세요. 하나의 대지가 이러고 있습니다. 대지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첫 번째 조건이요.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짜야 돼요. 같은 대지에서 어디에서요? 동일 대지로 옮겨야지 다른 대지로 가면은 안 돼.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A 대지 있어요. A 대지에 이러고 건축물이 있는데 자 B 대지 그럽시다. B 대지 A 대지 잘 보세요. A 대지에 있는 건축물 이렇게 B 대지로 옮겼다고 합시다. 이거는 뭘까요?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갔죠. 물론 다른 대지로 갔으면 방문했어요. 이축. 틀린 표현은 아닌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축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법은 이축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축이라는 단어는 저기 개특법 가게 되면 이축이라는 단어 써요. 이축권 용마로 해가지고 그런 단어 쓰는데 건축법은 그런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이 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축 그럽니까? 그 단어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어디서 들어왔냐고 그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피대지 입장에서 봤을 때 피대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얘가 옮겨왔죠. 처음 짓는 개념이 되죠. 이걸 뭐가 되어서 신축입니다. 신축. 자 그럼 이렇게 C대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건축물이 있는데 A 대지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왔다 합시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있는데 떠왔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이 정축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정축 그럽니다. 다른 대지로 가면 절대 뭐가 아니요? 이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합시다. 이번에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그거 그대로 옆에다 다시 이러고 조립을 했다 그럽시다. 해체하고 동일 대지에서 다시 했다. 이거는 뭐가 될까 그러면 해체는 잘 봐요. 해체라는 것은 철거하고 같은 뜻인가요? 해체나 철 같은 뜻이죠. 철거하고 어쩐다고요? 그 대지에서 똑같은 범위를 다시 했다.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개축이 되지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이래야만 이전이 됩니다. 시험 문제가 잘 들으세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가면 문제는 뭐라 나온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뭡니까? 신축 또는 증축인데 뭡니까? 이런 거는 절대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이러고 물어보지 신축이냐 증축이냐 그런 식으로 안 물어.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동일 대지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개축. 시험 문제는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동일 대지에 다시 똑같으면 다시 쌓았다. 뭡니까? 이런 거는 또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안 묻고 주요 구조를 해체해가지고 동일 대지에서 옮겼다.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만 물어봐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하지만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보고 다른 대지로 가면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체하고 옮기면 이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개념만 잡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축하고 재축을 봐야 되는데 자 개축. 개축은 뭐 하고요? 철거하고 재축 그러면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둘 다 공통점은 정전 규모 범위 내에서니까 둘 다 정전 규모 이하가 되는 거예요. 정전 규모 이하, 정전 규모 이하. 차이점이 철거냐 멸실이냐 이 차이점이죠. 하나 대지에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축물, 1층, 2층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2층만 철거합시다. 이렇게. 2층만 철거했다. 2층만 철거했으면 이렇게 1층은 이렇게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상태에서 딱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이러고 2층을 짓읍시다. 이거는 뭘까요? 일부를 철거하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지었으면 이거는 뭡니까? 개축이지 개축. 철거니까. 다시 여기 이렇게 지금 1층 2층 있다 합시다. 1층 2층짜리 있는데 전부 이게 1층 2층 전부를 철거하고 싹 없애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1층을 지읍시다. 이거는 뭘까요? 그 규모보다 커졌나요? 아니면 작아졌나요? 작아졌죠.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거니까 개축. 2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싹 없어졌죠. 여기에다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1층, 2층 지읍시다.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축입니다. 개축. 정전 규모 이하니까 정전 규모 이하 같거나 작거나. 여기서 철거라는 말 대신에 자 1층, 2층 건물 2층만 재해로 멸실되고 멸실. 1층은 남아있죠? 정전 규모에서 다시 했다. 그때는 뭐가 돼요? 개라는 말 대신에 재가 되겠죠? 재축. 전부 철거가 이번에는 전부 멸실하고 2층짜리 멸실됐는데 1층만 지었다. 뭐라고요? 재축. 같은 범 2층 지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축이에요. 재축. 그러면 이제 이하가 아니고 이 범위를 넘겨봐요. 초과해봐요. 초과한다 그러면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초과냐? 일부 철거, 일부 멸실 초과냐? 이걸 따져. 자, 일부 철거죠? 일부 멸실. 그럼 여기에 1층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상태에서 한 김에 이러고 2층, 3층을 해봅시다. 이렇게. 일부가 철거되고 정전보다 크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증축이 돼, 증축. 이거 증가시키니 증축이 되는 거고. 2층짜리 건물이 전부 철거, 전부 멸실. 그래가지고 여기다 3층을 했다. 이렇게. 1층, 2층, 3층. 이거는 신축이 돼요. 신축.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초과. 이것은 신축이 되고 일부 철거, 일부 멸실 초과. 이것은 증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해야 돼요. 개축과 재축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다? 정전 규모 이하다. 같거나 작거나. 철거하고 정전 규모 이하면 뭐라고? 개축. 재로 멸실되고 정전 규모 이하면 재축. 초과가 되면 절대 뭐는 아니다? 개축, 재축이 아니다. 범위가 더 커졌으니까 그때는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초과, 신축. 일부 철거, 일부 멸실 초과 그러면 증축 그럽니다. 그 다음에 증축인데 증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든 증가시키면 일단은 그 행위는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자, 이 대지에 건축물이 이러고 있다. 위에다 이런 식으로 한 층을 더 얹든 옆에다 이라고 더 짓든 이 행위는 증축이에요. 증축. 면적 높이 층수 증가하면 증축 그럽니다.
다시요. 자, 이러한 대지에 이렇게 기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그 대지에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새로 지었어요. 새로. 이 행위는 뭐냐? 기존에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신축은 건물이 없는 땅에서 나와야 신축이지. 건물이 있는데 어쨌다고요? 또 지었다. 이 행위는 뭐라고요? 증축입니다. 증축. 있는데 또 지으면 증축. 있는데 또 지으면 증축인데 기존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자 봐요. 기존에 있는 게 주된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짓는 게 뭐를 지었다? 부속을 지었다. 그거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증축입니다. 증축. 기존에 뭐가 있는데 주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똑같은 주된 건물 지었다. 증축입니다. 부속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 지었다. 증축입니다.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었다. 이거는 뭐가 돼요? 신축이 돼요. 신축. 주된이 있는데 부속집 뭐고? 증축. 주된이 있는데 주된집 뭐고? 증축. 부속인데 부속집 뭐고? 증축.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물어봐요. 궁금할 것 같으니까 설명했을 뿐이지. 뭐라 하냐? 있는데 또 지으면 뭐다? 증축이다. 증축. 있는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또 지으면 뭐가 있든 간에 또 지으면 뭐라고요? 증축인데 단 얘만큼은 우리나라는 신축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속이 있는데 뭐를 지으면? 주된을 지으면 그 행위는 신축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10제곱미터 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70제곱미터 되는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는 뭡니까? 판단해야죠. 70주택, 10창고. 당연히 이거 뭡니까? 주. 이거 뭐라고요? 부속이 있는데 주된 재성이 뭐라고요? 신축.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수준 문제 다 찾아요. 그래서 건축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겠지. 절대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건축 5가지 개념 좀 알아놓고요. 그 다음 2번 대수선인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말은 건축에 못 미치는 증축, 개축, 재축이 뭐라고요? 건축에 못 미치는 큰 행위를 보고 우리는 대수선 그럽니다. 대수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가장 큰 행위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건축은 규제를 해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 앞으로 건축은 하지 마세요. 자요. 제가 국가의 국민 여러분 건축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요? 또 왜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건축이 뭡니까 그러죠. 건축이 뭡니까? 개념을 딱 물으면 국가가 규제를 하려면 알려주고 잡으래. 알려주고. 첫 번째 건물이 없는 건물 처음 짓는 것은 신축입니다. 두 번째 건물이 있는데 하여튼 더 지어서 면적 높이 층수 높이면 증축입니다. 철거하고 정지연금을 이해하면 개축입니다. 멸실되고 정지연금을 이해하면 재축입니다. 주요 구조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옮기면 이재입니다. 5가지만 건축이랍니다. 5가지만. 그 5가지 행위를 할 때는 우리는 뭘 한다? 건축이라니까 이것은 허가받고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를 뭐라고요? 대수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 국민 여러분 대수는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이 또 뭐라고요? 대수에 뭡니까? 묻겠죠. 그럼 국가가 말합니다. 대수선이란 큰 수선이나 1번.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수선이 뭐냐? 이거 하려면 허가받고 해라. 1번.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내력벽을 증설했지.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두 번째. 보호를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 지붕틀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번째. 기둥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섯 번째. 방화벽이나 방화벽이나 바닥 또는 벽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여덟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체 수변변경. 일곱 번째, 미관지관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 여덟 번째,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체 수변변경. 아홉 번째, 읽어봐요. 없습니까? 너무 많이 썼네. 아홉 번째 하나 생기는데 저도 아직 암기 못했어요.
입문서 나오고 벌써 그 사이에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대수선이 하나 늘어났어. 9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본선 나오면 그때가 삽시다. 이 9가지 행위를 갖다 뭐라고요? 대수서이니까 이 행위는 하지 마라. 하려면 저렇게 허가를 받으라. 그럼 이걸 쫙 분석했을 때, 자, 읽어봤더니 내력벽을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이 나오니까 내력벽을 증설해체, 기둥 증설해체, 포 증설해체, 지붕도 증설해체. 증설해체는 뒤에 수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설해체가 나오면 무조건 대수선이라는 얘기예요. 기둥을 하나 증설하는 거 대수선이에요. 기둥을 하나 해체하는 거 그것은 대수선. 증설해체는 숫자와 관계없이. 근데 수선 변경은 수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숫자 있는 게 뭐냐? 있는 걸 잡아야 돼요. 내력벽은 면적이 얼마 이상이요? 30 이상. 기둥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포 몇 개 이상?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변경인데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 만약에 기둥을 1개 이상, 포는 3개 이상, 지붕틀은 2개 이상 이러면 헷갈릴 텐데 3개, 3개, 3개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출제자들이 함정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3개, 이것도 3개, 이것도 3개니까 뭐 하든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만 잡아놓고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잡아놓고 숫자가 없는 건 읽어만 보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숫자가 없는데. 방화벽, 방화구역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하여튼 방화 쪽이면 나오면 무조건 대수선 얘기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무조건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미 씨? 네. 경미 씨? 그럼 알아서 그 다음에 나와. 내가 뭐야 내가. 네, 경미? 이거 해야죠. 경미 뭐라고요? 거시개 거치 방방 특 그래야지. 경미 씨 하면 이거 하려고 경미 이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내 사람 이름 부르려고 만들 리가 없잖아요. 경미 거시개 거치 방방 특했죠. 경관지고 미관지고 보존지고 시설 보지고 개발 진행지고 고도조 치료지고 방제 방화 특정 용도 취약.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요? 예죠 예. 건축물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미관지구에서 하게 되면 대수선이고 경관지구 다른 데서는 대수선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내력벽 면적 30 이상 이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 주로 걔들이 함정이니까 거기다 주의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함정 쓸만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함정 쓸만한 게 없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기둥 1개 증설하는 거 대수선 이해 아니요? 자, 정신 좀 챙기고. 자, 다시요. 증설해체는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이다. 증설해체는 숫자에 관계없이 대수선 알려놓고 지붕틀 2개 철거하는 거 뭡니까? 대수선 그래야지. 내력벽 면적 10제곱미터 증설하는 거. 증설해체는 숫자에 관계없이 대수선이라니까. 수선 변경이 나오면 수선 변경 한글을 잘 봐요. 수선 변경은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증설 해체는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 다시요. 기둥을 1개 증설해서 연면적을 넓혔다. 정신 좀 차리라니까. 연면적을 넓힐 때 면적이 넓혀지면 그건 뭐예요? 증축이지 증축. 기둥을 2개 증설해서 높이를 높였다. 그건 증축이에요 증축. 그러니까 대수선이 되려면 뭐라고? 대수선이 되려면 아까 이따 줄건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 박스 위에 보면 박스 위에 대수선 어디다 줄거놨어요? 뭐에 해당하지 않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기둥을 1개 증설해가지고 기둥을 1개 증설해서 바닥 면적을 넓혔다. 1개 증설했으니까 대수선 그러지 말고 넓혔다 그러면 뭐가 돼? 그것은 증축이 되고 증축. 그러니까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3, 4월 가게 되면 그런 걸로 연습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집을 한 30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대수선 결론은 하여튼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면 대수선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 1번하고 7번을 잘 잡아야 돼요. 나머지 함정 써봤자 속을 일이 없습니다. 1번하고 주 타겟은 7번입니다. 1번은 내력 변면적 30 이상, 숫자가 필요하고 30 이상. 7번은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냐 아니냐 그러면 어디서 하면은요? 미관지구에서 하면은 대수선이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뒤에 사기를 하고요. 자, 2절 이제 건축물의 유지 관리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